안녕하세요. 피플웨어 신혜성 진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좀 엉뚱한 이야기일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GPD가 저한테 제블린이란 미사일 이랑 여러 가지 이야기를 가지고 얘기하다가 제가 미국의 대전차 무기를 잠깐 보여준 적이 있어요. 제가 예전에 들었던 거를. 그래서 보여주고서 이런 이야기 한번 다루면 좋겠다 라고 해서 조금 공부를 해가지고 여러분한테 미사일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드리려고 해요. 우리나라 안 그래도 자주 국방 이야기도 많이 하고 우리나라 수준은 어느 정도인지 궁금하신 분들도 많고, 그래서 일단 영상 시작은 제블린부터 이렇게 딱 쏘면은 격추하는 장면을 볼 수 있죠. 얘 같은 경우는 열을 이용해 가지고 적외선으로 탱크 같은 게 열이 나잖아요. 엔진 열을 추적해 가지고 쫓아가는 그런 무기고, 로켓이 발사할 때 그 불이 나는 지점을 보여주지 않아서 발사한 다음 회피할 수 있는 그런 무기예요. 그리고 여기 있는 거는 스팅어 미사일로 생각이 드는데 이제 헬기를 적추시키는 장면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들고 다니는 이런 소형 화기로 정말 거대한 헬기나 탱크 같은 걸 요격해가지고 가성비가 정말 좋은 상태죠. 저런 무기들이 막 있어서 우리나라는 그럼 뭐 저런 게 있나? 뭐 이런 생각도 드실 거잖아요. 그래서 어제 그거 가지고 한참 얘기했어요. 우리나라에는 현궁이 있다. 스팅어 미사일에 대응하는 신궁이라는 것도 있는데 그거 말고 이제 현궁만 보면은 이게 이제 제블린이라는 아까 대전차 무기예요. 무려 하나에 1억 하나. 그쵸. 이거 보면은 발사하는 사람이 원래 이전에 있는 무기들은 아래 발사 포대도 있고 한 사람이 들고 다닐 수도 없을 뿐더러 여기에 막 되게 이것저것 달고 그다음 어떤 건 심지어 줄이 연결돼 있어. 쏘면 그 줄로 컨트롤해서 유도를 하는 거예요. 끝까지 계속 이렇게 맞을 때까지 들고 있어야 되는 위험이 있는데 얘 같은 경우는 한번 발사한 다음 줄 같은 거 없이 미사일이 혼자 알아서 날아가고 열로 추적을 해서 그냥 유도돼서 딱 맞으니까 쏘자마자 도망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미사일이 나간 다음에 한동안 점화되지 않고 나간 다음에 점화가 돼가지고 어디서 쏘는지 좀 헷갈리기도 하고. 이 사진은 되게 적절하네요. 뒤에 불이 나는데. 이 뒤에 불이 나는데 이 초기에 발사하는 순간에는 어쩔 수 없고 앞으로 보내주는 건 해야 되니까. 그리고 이제 얘가 날개가 펴지면서 갑자기 이제 점화가 되는 시점은 좀 나중. 그래서 미사일 같은 거 이렇게 추적할 때 보통 열 같은 걸로 감지를 많이 해요. 근데 처음에 열이 없잖아. 그래서 순간 이 작은 열은 좀 문제가 안 되는 거고 쏘자마자 회피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죠. 이거보다 이제 현궁이라는 무기, 우리나라는 제블린이랑 정말 비슷하게 만든 무기가 하나 있어요. 현궁인데 얘도 똑같은 방식이에요. 쏘고 회피할 수 있고 쏜 상태에서 날개가 펴지고 쭉 날아가서 격추하는 그런 거고, 여기에 이제 우리나라가 이 무기를 많이 수출해가지고 수출한 나라에서 이렇게 사용 사례 같은 게 나와요. 그러면은 현궁으로 발사하고서 저기 멀리 가서 딱 맞춰가지고 터트리는 정규군 운영 동영상 같은 것도 있고. 근데 이거보다 제일 좋은 건 이거 같아요. 서로 성능이 비슷한 무기라는 걸 알 수 있는. 되게 잘 맞추죠. 탱크들이 이렇게 많이 있고 적이 들어올 때 이 현궁이라는 무기가 내가 있다고 얘기한 다음에 이런 탱크들 한꺼번에 다 없애는 무기가 있다, 미국에.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 무기를 제가 한번 보여줬죠. 그 아이가 지금 여기 보면은 이제 러시아군이 한 64km 정도 이렇게 탱크나 전갑차 보급부대 트럭 같은 게 있는데 얘네들을 한꺼번에 날려버릴 수 있는 무기가 있어요. 이 영상을 잠깐 보여주시면 지금 저기서 탄도가 여러 개로 분리된 다음에 저 안에서 조그만 그 원반 같은 걸 날려요. 그리고 그 원반이 아이스하키 퍽같이 생긴 애들이 쭉 돌면서 아래 탱크를 여러 개를 한꺼번에 격추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총 40배를 한꺼번에 터뜨리는 그런 무기예요. 이게 지금 미국 공군의 CBU-105 클러스터라는 무기고, 이 영상 보면은 여기서 이해가기가 쉬워요. 간 다음에 이 안에 여러 개의 탄도들이 있고 얘네들이 여러 개로 분리되고 그 안에서 저 원반 형태의 무기를 폭약을 분산시키는 거예요. 하나당 4개씩 달려있는 것 같은데 이게 무려 5년 전 얘기네요. 그쵸, 옛날 거예요. 미국은 진짜 천조국인가라서 별의별 무기 다 있어요. 근데 이 무기가 5년 전 무기라는 것도 놀랍죠. 우크라이나랑 러시아랑 싸우는 거 봤을 때 확실히 현대전은 틀리구나. 사람이 우선이거나 뭐 탱크로 메고 가는 그런 2차 세계대전 그런 느낌보다는 누가 더
그 고성능 무기를 갖고 있는가? 사실 이런 무기 한 몇 개만 떨어뜨리면 저기 있는 탱크들 다 그냥 부셔버리고 미국이 이겨버릴 수 있을 것 같잖아요. 네. 한 번 개입하면 그냥 끝날 것 같은데 개입을 안 한단 말이죠. 그쵸? 이게 이제 100톤의 무기가 터지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아이고야. 핵인가요? 아니요, 핵도 아니에요. 그냥 100톤. 100톤. 뭐 요즘에 킬로톤 단위 많이 쓰는데 우리 현무4라고 이제 만들고 있는 아이가 최대 사거리 800km고 그리고 탄도 중량이 4톤에서 5톤 정도 한다고 하죠. 근데 얘가 1킬로톤의 화력을 가진대요. 저거의 10배네요. 방금 본 거예요? 방금 본 거에 10배 정도. 근데 이게 이제 보통 한 800kg에 기준해가지고 1톤에 해당하는 무게를 달았을 때 아마 이렇게 터질 거예요. 그러면 이 폭발 잠깐 장면 설명하는 거 보면은 이 폭발할 때 자세히 보면 이상한 게 나오죠? 이게 뭘까요? 헤일로 이펙트라고 하는데 이게 지금 압력이 너무 갑자기 순간적으로 발생하니까 여기서 기압차가 발생해. 공기를 너무 세게 밀어내니까 여기에 설명이 나올 텐데 이쪽은 저기압. 그리고 순간적으로 주변은 고기압이 돼. 공기가 밀려나가면서 순간적으로 그 부분이 이렇게 구름이 형성된 거야. 아주 순간적으로. 여긴 차가워져서 상대적으로 차가워지니까 저쪽이 열이 안 나고 이런 게 아니라 상대적으로 차가우니까 수증기 확 생겼다가 증발되면서 확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폭발할 때 보면 뻥 터지면서 이렇게 나가는 거죠. 이제 왜 그래서 도대체 미국이 안 건들까 화력을 제가 알려주고 싶었어요. 이게 지금 핵폭탄이거든요. 아까는 이제 0.1킬로톤이잖아요. 네. 얘는 1킬로톤이에요. 폭발이 어떻게 되는지 100m가 요 정도야 거리가. 폭발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는 거야. 핵무기 아주 조그만 거 실험했을 때 그 원반의 크기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런 모양이 된다. 그래서 여기 100m, 200m, 300m의 지름 정도를 가지죠. 축구장이 한 105m 정도 되거든요. 1킬로톤이면 그러니까 축구장 3개를 이어놓고 9개 정도 면적이 날아가는 거예요. 창암 운동장 같은 데 하나 떨어지면 그냥 딱 초토화되는 거지 거기. 화력 안에 있는 것만. 지금 이 거품의 그림 그 외에 더 터져나가죠. 이거 핵폭발이 일어나는 과정도 설명이 나와요. 그래가지고 일단 우리가 북한 상태도 보면은 얘네들이 지금 테스트하는 무기가 지금 0.5킬로톤이죠. 그리고 2킬로톤. 이게 김정일 시대에 2킬로톤 넘어가고 지금 방금 전에 나온 얘 2배짜리를 실험한 게 2킬로톤, 4배짜리가 4킬로톤, 10킬로톤짜리도 2016년에 실험을 했어요. 지금 실험하고 있는 건 140킬로톤이에요. 와, 그러면은 이제 지금 뭐 슈카웨드나 이런 대형 채널에서 한국은 실질적인 도시국가다라는 얘기도 하거든요. 서울에만 몰려있는? 그쵸. 이런 거 하나 터지면은 그냥. 근데 이게 또 허상이 있는 게 예전에 도쿄 같은 데 한 대 맞으면 거의 다 목조 건물이니까 다 타버리는데 콘크리트가 하나의 방공호 역할을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앞에 건물이 방공호 역할을 해주고 그 뒤에 건물이 두 번째 방화벽 해가지고 실제 도시 중심지에 떨어졌을 때 일정 거리 원안이 들어간 건 다 높겠지만 그 주변에 있는 건물들은 순차적으로 데미지가 와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서울이 한 번에 핵폭탄 하나에 완전히 사라지거나 그런 일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북한이 몇 개 갖고 있죠? 북한은 숫자가 공개되어 있지 않지만 핵을 가진 건 확실하죠. 근데 인정은 안 해요. 인정은 안 하는데 누가 봐도 가지고 있는 건 확실하죠. 핵탄두를 실을 수 있는 발사체가 있어. 상식적으로 있다고 봐야죠. 인정하고 안 하는 걸 떠나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북한한테 미국이 했던 게 핵을 포기하면 원조를 해주겠다. 그리고 그거를 실제로 했던 게 우크라이나. 그 우크라이나 사례 보면 절대 포기 못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도 이제 핵을 소유해야 하고 북한이 한 스탠스가 굉장히 좋은 예였다라는 여론이 형성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핵전쟁이라는 게 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너무 사람들이 강하니까 영국 같은 경우는 그 항공기를 영국 항공기가 격추할 위험이 있으니까 폴란드로 가는 국경에 있는 우크라이나 사람들 지켜주라고 영공에 방호 구역을 설정해서 거길 지켜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영국 총리가 거절을 하는 장면이 있어요. 기자분이 나와가지고 지켜주라고 막 이렇게 요청을 하는데 그냥 솔직하게 말한다고 하면서 자기네 영국 군대가 미사일을 쏘는 순간부터는 그 컨트롤이 될 것 같지 않다. 그래서 뭐 우리가 그걸 해줄 순 없다고 거절을 해요. And Ukrainian people are desperately asking for the West to protect our sky. I see that my family members, that my team members are saying that we are crying. We don't have where to run. We'll be engaged in direct combat with Russia. That's not something that we can do or that we've envisaged. 솔직히 진짜 푸틴이 정말 나쁜 놈이죠. 근데 모르겠어요. 예전에 내 영토 쓰니까 수복한다 뭐 이런 개념은 그 인권이나 이런 거에 대한 생각이 1도 없는 그냥 소시오패스들의 그런 생각인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보면은 이제 심각성이 느껴지죠. 10킬로톤, 140
킬로톤이잖아요. 15킬로톤 그리고 여기 350킬로톤. 이거 그러니까 북한이 이거 절반만한 거 가지고 있는 거죠, 그렇죠? 이제 이건 미국이 가지고 있는 무기예요. 그 무기의 가장 센 애가 캐슬 브라보라고 돼 있죠. 15메가톤이에요. 엄청 세죠. 이거 세 개를 K랑 합치면 메가톤이죠. 15메가톤이 이 정도의 규모인 거예요. 그런데 러시아가 뭘 가지고 있냐면 짜르 분말 가지고 있어요. 얘가 50메가톤이에요. 물론 미국이 더 센 걸 가지고 있을 수도 있어요. 캐슬 브라보가 가장 센 거라고 쓰고서 이 15메가톤이고 짜르 분말가 50메가톤 이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쏘는 장면이고 이거 실제 기록물이에요. 폭발하는 장면이에요. 저 버섯꿀은 퍼지는 원리도 막 나오거든요. 여기 영상이 나온다는 게 아니라 저런 이유가 있는데 이런 걸 가지고 있으니 쉽게 건질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또 웃긴 게 저런 무기 가지고 있으면 유럽이나 이런 데 함부로 막 건질 수도 있잖아. 근데 왜 안 건딜까 러시아는 또? 쏘면 끝이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당연히 상대도 핵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쵸? 네, 근데 지금 미국은 개입 안 했잖아. 나토 국가한테 쏠 수도 있잖아. 물론 그러면 이제 미국도 개입돼서 결과적으로 핵전쟁이 되겠지만 프랑스 같은 나라는 독침 전략이랑 고슴도치 전략이란 이야기 들어본 적 있어요? 아니 처음 들어. 나를 쏘면 난 죽는데 너도 죽어. 그런 전략을 펴고 있고 그래서 그런 무기를 우리나라도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이제 미사일도 조금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지금 미사일이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탄도미사일, 하나는 크루즈미사일. 탄도미사일 한번 발사하면 그냥 쭉 떨어지는 거예요. 얘 같은 경우는 이 무기 속도가 너무 빨라서 맞추기가 어려운 장점이 있어요. 하지만 중간에 회피기동이나 이런 거 하는 것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탄도미사일은 그냥 쏘면 포물선 그리고 떨어진다고 보시면 되고 순한 크루즈미사일은 이게 지형 타면서 표적이 잘 드러나지 않게 그래서 원하는 타격을 딱 하는 유도 무기. 그러니까 아무래도 좀 느리겠죠. 이런 미사일을 우리나라도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독침 전략, 고슴도치 전략 이거 두 개 다 같은 말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쓸게요. 여태까지 얘기한 건 이걸 얘기하기 위해서. 네, 우리나라도 그렇게 얕볼 만한 상태가 아니다라는 걸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북한도 좀 문제가 있어요. 일단 이거는 그냥 객관적인 거니까 제가 북한 찬양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만들고 있는 무기가 있고 이미 배치된 것들이에요. 이거는 미사일의 크기가 아닙니다. 이건 크기가 아니라 사정거리 1500km 현무3 그리고 나머지는 100km, 300km 좀 짧죠. 이거 다 나온 자료는 아니에요. 북한데 또 봐요. 좀 위협적이죠. 이미 배치된 게 4000km야. 그리고 이거 두 개는 테스팅하고 있어요. 그 위성을 달아서 쏘면 그렇게 얘기하죠. 우린 인공위성을 개발한다. 그러면서 미사일 개발하는 거죠. 우리도 그러면 나루 같은 거 날리면서. 그러니까 이번에 우리나라가 이번 정권 막 안보 가지고 욕하는 분들 좀 많은데 이해가 안 가는 게 미사일 사거리 제한 해제를 한 게 이번 정권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제 위성도 쓸 수 있는 상태가 됐고 미사일 사거리 풀어서 지금 현무3 개발하고 있는 거예요. 크루즈라 약간 약한 엔지만 사거리가 1500km면 이제 내가 또 자료 조사했죠. 좀 잘 나온 자료가 얘라서 이게 지금 중국 1500km 이 안에 베이징 다 들어가는 거예요. 예, 근데 좀 봐야 되는 거는 자 크루즈 미사일이라고 했잖아. 조금해. 탄도 중량이 좀 적게 들어가겠죠. 이런 애는 좀 세죠. 그쵸? 현무 2C나 2B 같은 경우는 사정거리 되는 것 같고 여기 5라고 돼 있잖아요. 이게 800km 이렇게 이게 조금 애매해. 어떤 지도로 보면은 800km에 베이징이 빠져. 그러니까 베이징이 여기 수도고 모든 전략적인 결정을 하는 정치적인 곳이잖아요. 네. 만약에 중국의 권위주의적인 그런 국가니까 전쟁을 일으켰을 때 우리가 여기에 2톤이나 3톤짜리 폭탄을 떨어뜨린다고 생각하면 엄두도 못 낼 거예요. 그냥 건들지도 못할 거예요. 근데 우리가 800km까지는 무거운 애가 나가. 그래서 이게 좀 슬픈데 약간 이것도 정치적인 그게 있네요. 이게 좀 슬픈데 현무 C는 아까 그 순항 미사일이에요. 얘는 0.5톤 500kg 들어가고 현무 2B 정도 돼야 1톤 정도 추정을 하는데 이 정도 500kg. 그런데 우린 현무4가 있죠. 현무4가 800kg. 이게 지금 2.5톤 정도 중량이 들어가는 애예요. 이거 진짜 500kg 딱 빼고 2톤으로 해가지고 뭐 900kg 800kg 가면은 베이징인 거죠. 그가 현명하고 우리가 좀 이용당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어리석었을 수도 있고 우리가 적당히 뭐 해야 되는 거죠. 그럼 이제 고슴도치처럼 하려면은 이런 폭탄이 몇 개가 있는 거예요? 뭐 한두 개 이렇게 있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래서 SBS 뉴스에 따르면 2017년까지 900기 미사일이 900기가 있다고? 현무2랑 현무3 그러니까 현무2가 여기 위에도 나오는데 현무2가 얘고 현무3가 얘 이렇게 해가지고 합쳐서 900개 그게 2017년까지 900기고 그리고 2018년부터 절반 정도 생산했을 테니까 2000기를 확보할 예정이다잖아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이거보다 좀 더 많이 만든 걸로 알고 있는데 2000기 정도를 우리가 소유할 걸로 이 기사에 나와요. 그러니까 솔직히 맘먹고 전쟁하려고 베이징에서 우리를 밀고 들어오면 현무3가 베이징으로 날아가는 건 감수하고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근방에 있는 선전이나 이런 도시들은 현무투의 그 무거운 폭탄을 다 맞아야 된다고 봐야 되고. 느낌이 오네. 먼저 쏘면 죽을 각오하고 쏴야죠. 아, 먼저 쓰면 죽을 거를 쓰고 제3 세력은 그거 보고 쏘고. 그럴 수 있죠. 아. 이게 그러니까 독침 전략이 되게 유효한 게 우리가 2023년 이후에 안 만들 리가 없어. 지금 우리가 만들고 있는 거는 현무포예요. 그래서 사거리 제한 풀어줬기 때문에 현무포를 실전 배치하는 순간부터는 사실 핵이 없어도 건드리면 안 되는 나라가 될 것 같아요. 일본도 800km면 이 사정거리에서 오사카나 요 근방에 있는 애들 다 날아가고 여기 2.5톤 됐고 한 1.5톤만 넣자 하면 도쿄도 날아가는 거고. 아이고야. 근데 아까 화력 봤잖아요. 100톤밖에 안 되는 게 이 정도 화력이고 핵 같은 경우만 해도 화력이 장난이 아닌데. 핵이 없어도 개수로 그냥 개수로. 그쵸. 밀어버릴 수도 있는 거군요. 그쵸. 그리고 우리가 사실 없는 게 없어. 핵만 빼고 다 있어. 그러니까 생화학무기나 이런 것도 문제잖아요. 진짜 다 죽자. 그럼 생화학무기 쓸 수도 있지. BT라고 하죠. 바이오 웨폰. BT로 하면 또 북한을 뺄 수가 없죠. 마스크로는 안 될 거 아니에요. KF94로도 안 맞을 거. 자, 일단은 뭐 이렇게 알아봤습니다. 그렇죠? 무기가 뭐 2,000개가 넘어가지고 뭐 베이징이나 상하이 혹은 도쿄 뭐 이런 거 이제 조준할 수 있다는데, 사실 좀 우크라이나는 이제 너무 멀리서 싸우니까 그쵸. 남의 나라 얘기처럼 느껴지지만 이게 우리나라가 된다고 하면 너무 무섭고. 그쵸. 예. 그리고 아무도 못 도와주잖아요. 지금 무서워서. 그러니까요. 근데 우리는 무기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나마 다행인 것 같고. 근데 솔직히 또 교차되는 감정이 있잖아요. 우리 옛날에 우리나라 역사 같기도 하고. 그래서 정치력이 되게 중요한 것 같다. 싸울 수 있는 힘이 있다고 뭐 북한을 갑자기 점령한다든지, 다 죽는 거예요. 네, 진짜. 러시아 점령한다고 했다가 핵 떨어지면, 핵 아니어도 생화학무기 떨어지면 끔찍하잖아요. 예. 진짜 마스크가 옛날 얘기가 될 수 있죠. 방독면으로 이제 바뀌는 거죠. 예, 아침에 나갈 때 다 이렇게 입고 네, 나와요. 우리가 마스크를 끼고 다니지 누가 알았겠어요. 그래서 네. 근데 이제 방독면 끼고 다닐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좀 너무 슬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얘기를 이제 하다 보니까 옛날에는 이제 주식도 몰랐는데 좀 주식도 좀 알게 되고, 전쟁의 주식에 이제 미치는 영향을 보다 보니까 영상도 많이 찾아봤지만 정말 미국이 무섭다. 미국 장난 아니죠. 그리고 이익은 다 챙겨. 우리 바이든 형 진짜 GM이나 포드 얘기만 해가지고 짜증나긴 하죠. 아 진짜 뭐. 그리고 전쟁을 하면 희한하게 미국은 항상 이득을 봐요. 가만히 있어도 가스 많이 팔게 되고, 다른 나라가 상대적으로 후퇴할 때 혼자 그냥 꿋꿋하게 갈 수 있는 힘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 되게 명대사 하나 날리셨잖아요. 미국은 어떤 제국이다. 한번 이거 제가 하는 말이 아니에요. 미국은 역사상 가장 관대한 제국이란 말을 해요. 근데 제국이란 표현이 뭐 민주주의에는 어울리진 않지만 그래도 그만큼 힘이 세고 세계에 영향력을 많이 미치니까 제국이란 말을 쓰겠죠. 이번에 좀 그런 것도 느꼈어요. 비트코인의 가치가 이렇게 있을 수 있구나라는 거 처음 느껴서 비트코인 투자도 조금 해볼까 생각도 했고, 달러가 망가질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뭔가 싹 다 사라졌어요. 그런 생각이. 저희가 주식 얘기를 하다가 주식을 더 잘 알기 위해서 세계 정세까지 지금 알아보고 있는. 그러니까 전쟁이 지금 우크라이나가 잘 싸우고 있으면서, 그리고 다른 나라들이 개입을 안 하면서 이제 세계 전쟁까지 안 가려고 하니까 테슬라 주식도 690까지 떨어졌다가 지금 계속 오르고 있어요. 테슬라는 운도 정말 피해를 거의 안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든. 그리고 사실 이제 우크라이나 계속 우리가 얘기했지만 스타링크 때문에 이런 사실들도 우리가 실시간으로 받아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통신 서비스 홍보에 이런 게 또 어딨나. 그리고 만약에 우크라이나가 재건이 되면 스타링크 대박 날 것 같은데요. 아니 오죽하면은 그 전쟁의 한복판에 CCTV를 생방송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심리로 그렇게 보는지 모르겠는데 뭐. 근데 진정한 제국은 구경하면서 기도하고 있더라. 그러니까 돈은 지원해주니까. 그러니까 마치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미국의 그 태도는 너네 잘 싸우네? 응원할게. 응원할게. 너한테 걸게. 그러다가 이제 상대가 반칙 써? 다른 나라 선동해. 그냥 미국만 상대하면 주변에 친구들 만들어서 어떻게 해보려고 하겠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다 미국 친구고, 러시아 친구는 뭐 벨라루스, 북한, 시리아, 이란 뭐 좀 그렇잖아요. 딱 들어도. 러시아 사람들도 그것 때문에 이제 뱅크런하고. 그리고 심지어 중국은 친구인가 아닌가 헷갈리고. 아하.
궁금한 게 이제 주식 주가 언제 오르나 이런 것 때문에 사실 이제 그러니까 불순하게 봤지만 저쪽은 전쟁인데 이쪽은 주식 그 아. 저점이 언젠가 그거 보고 있고. 그러니까요. 아 그런 거 봤을 때는 좀 저도 투자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기부하는 사이트 링크가 있어서요. 관심 있으면 2.99달러밖에 안 하니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저희 네. 씁쓸한 내용이었네요. 제가 이제 궁금했던 건 우크라이나가 이렇게 당하는데 우리는 어떤 준비가 돼 있습니까? 라고 얘기했더니 스타트부터 이제 그렇죠. 알려주셨는데 우리 무기 많아. 그래서 근데 현실은 힘이 있어도 잘 지내야 돼요. 잘 지내야 한다. 네. 이게 문제가 북한을 이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그쵸. 위에 러시아 있고 러시아랑 싸울 일 없다 하더라도 중국이 또 있고 러시아 짜르보만 떨어지면 50메가톤입니다, 여러분. 50메가톤 떨어지면 그냥 한반도가 없어지지 않을까. 그 정도는 아니겠지만. 우리가 마무리를 못 하고 있어요. 너무 네. 슬퍼서 그런지. 네. 이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까지 감사합니다.